동유는 청주 남군 지강현 출신이지만 그의 아버지인 동아가 후한말에 가문 사람들을 이끌고 익주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익주에서 자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아는 능력을 인정받아 유장에게 중용되어 여러 현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아 훌륭히 책무를 잘 해내어 백성들의 사랑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행정가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동아는 유장이 망하고 유비가 익주를 평정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중용되어 장군 중랑장에 임명되었고 군사장군이었던 제갈량과 함께 국가의 사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동아는 제갈량에게 옳고 그른 것에 대해 조언하며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제갈량은 동아와 매우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유는 자신의 아버지가 나라에서 인정받는 존재였던 데다가 실질적인 사무를 총괄하는 제갈량과 친구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버지의 후광을 받아 유선이 태자가 되었을 때 태자사인과 태자사마에 임명되었고 유선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 황문신랑으로 승진하는 엘리트 코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동유는 단순히 아버지의 후광만으로 승승장구한 인물은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비등과 함께 이름을 날렸다고 하며 특히 공명정대함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제갈량은 황제가 된 유선이 나이가 어려서 그가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힘들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공명정대함으로 잘 알려진 동윤에게 궁궐의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출사표에서 동윤 등은 모두 선량하고 성실하며 뜻과 헤아림이 충성스럽고 깨끗하니 이 때문에 선제께서 이들을 뽑아 쓰고 폐하께 남긴 것입니다. 생각컨대 궁중의 일은 크건 작건 모두 이들에게 물으시고 그 연후에 시행하신다면 필시 부족한 점을 보충해 널리 보탬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또한 제갈량은 동윤을 시중으로 승진시키고 혹은 중랑장까지 겸임케 하였기에 동유는 황제에게 조언을 하는 일과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전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황궁을 수비하는 근위병까지 관리하게 되었으니 그는 황궁을 감독하는 총책임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유는 제갈량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고 자신이 맡은 바 책무를 잘 해냈는데 그는 주로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쓰는 것을 선호했다고 하며 유선이 잘못을 저지르려 할 때마다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유선이 동윤에게 자신의 후비를 더 늘리고 싶다고 하자 동윤은 법령에 따라 후비의 수는 12명을 넘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이미 인원이 찼으니 더 늘릴 수 없다고 했으나 유선은 계속해서 후비를 늘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동윤도 대단한 것이 이와 같은 황제의 계속된 부탁에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끝까지 황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며 이 일로 유선은 동윤을 더욱 어려워하게 되었고 두려워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선은 점차 성장하면서 황관 황허를 아끼게 되었는데 황허는 눈치가 빠르고 행동이 빨라 유선의 심기를 잘 살폈고 상황에 따라 아첨을 하며 자신을 잘 꾸며 말했기 때문에 유선의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윤 입장에서 황허는 전형적인 간신배에 가까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동윤은 황허가 선을 넘을 때마다 여러 차례 꾸짖었고 이로 인해 황허는 동윤을 매우 무서워하며 동윤 살아 생전에는 감히 나쁜 행동을 할 생각조차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윤이 얼마나 황허를 쥐잡듯이 잡았는지 훗날 강유가 유선에게 황허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자 유선은 강유에게 과거 동윤이 이를 갈며 황허를 몹시 미워해 내가 늘 이것을 한스럽게 여겼었어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하루는 동윤이 비위와 호재 등과 함께 간만에 외출을 하여 연애를 즐기기로 하고는 수레를 대기시켜 나갈 채비를 갖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동해라는 인물이 동윤의 집을 찾아와 인사를 하며 경의를 표했는데 그는 나이가 어리고 관직이 낮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았더라면 선약인 연애를 우선시하여 신입 관료에게 간단히 인사만 하고 바로 연애를 즐기러 갔겠지만 동윤은 나가는 것을 멈추고 동해를 접대하며 그와 대화를 나누려는 각을 잡습니다. 이에 동해는 자신 때문에 동윤이 연애를 즐기러 가지 못하고 비위와 호재 등과 같은 고위급 관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몹시 불안해하며 자기는 이만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동윤은
그가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동회에게 본래 내가 연애를 열려고 한 목적은 좋아하는 선비들과 환담을 나누기 위해서였소. 지금 그대는 벌써 자신을 굽히고 쌓아놓은 것을 말하려고 왔으니 그대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연애에 가는 것은 합당한 처사가 아니오 라고 말한 뒤 대기시켜 놓은 수레를 다시 제자리에 놔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비위 등도 연애를 열 계획을 접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동류는 정직함을 지키고 아래 선비들에게 겸허하게 대했다고 하는데 동회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동류는 형주 출신이었지만 아버지인 동화 때문에 익주로 이주한 것으로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본래 그의 선조가 익주 파군 강주 출신이라고 합니다. 일찍이 제갈량이 죽고 장환이 정사를 총괄하던 시기 장환은 유손에게 상소를 올려 동류는 안에서 황제를 여러 해 모시고 황실을 보좌했습니다. 마땅히 그에게 자기와 봉토를 내려 공로를 포상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으나 동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고는 간곡히 사양하며 포상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희 6년에 동류는 세상을 떠났고 총나라 사람들 중에서 동륜의 죽음을 추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화양국지에 따르면 총나라 사람들은 제갈량, 장환, 비위, 동륜을 사상으로 삼고 사형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동륜의 후임으로 들어온 진지라는 인물은 능력은 좋았으나 그는 동륜과 달리 황허처럼 유선에게 아첨을 했고 황허와 사이좋게 지냈기 때문에 유선은 진지를 총애하게 되면서부터 진지와 동륜을 비교하게 되어 과거 동륜이 황제인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동륜이 이미 죽은 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 커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황후가 죽은 동륜에 대한 참언을 유선에게 계속한 것도 유선이 동륜을 증오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훗날 동륜의 손자 동경은 사마염의 진나라에서 파서태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말하길 동륜은 군주를 바르게 보좌하고 도의를 얼굴에 나타냈으니 촉의 훌륭한 신하이다 라고 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동륜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